안녕하십니까. 덕콩맨입니다. 천공기 운전기능사 필기 최근 복원 기출문제로 완벽 정리합니다. 3일 완성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갑니다. 네, 천공기 필기고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 1번입니다. 베노토 공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베노토 공법. 베노토 공법이 어떤 겁니까? 이런 큰 원통을 그대로 땅속에 박으면서 이 속에 있는 흙을 파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 파내지면 여기다가 철근을 받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베노토 공법이죠. 토질에 대한 적응성이 높은 모든 토질에 적합하다. 틀렸죠. 베노토 공법으로 하는데 안반 있거나 이런 것은 못 들어가죠. 원통형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토질에 적합하다. 이 부분은 틀린 겁니다. 굴착 중 배출하는 토 사이에 지질조사 또는 지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붕괴 사고가 적고 철근 피복이 확실합니다. 비교적 저소음 저진동 공법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베노토 공법은 토질에 대한 적응성이 넓은 편이지만 뭡니까? 굳은 안반층은 이런 원통형을 그대로 박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위이기 때문에. 이 토사라든가 점토 이런 것이라야 박지. 그죠? 그래서 굳은 안반층이나 이 호박돌, 전석층 이런 곳은 못 들어갑니다. 이 케이싱을 압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반을 제외한 토질에 적합하다. 따라서 모든 토질에 적합하다라는 설명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베노토 공법은 집안을 케이싱, 아까 본 그 원통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굴착을 합니다. 넣고 그러면 무너지지 않죠. 이 옆에 있는 흙들이. 그리고 다 파낸 다음에는 거기다가 철근막 넣고 콘크리트 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한다. 케이싱을 설치하고 내부를 굴착한 다음에 지층을 확인하고 철근망 설치하고 콘크리트 탓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케이싱을 인발 뽑아낸다. 그래서 베노토 공법에 다 좋은데 모든 토질에 적합하지가 않는다. 안반에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모든 토질에 적합하다 하니까 틀려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문제 2번입니다. 드롭 해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드롭, 떨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해머를. 그러니까 파일이 이렇게 지금 흙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해머를 위에서 추다한 것을 갖다가 퉁 떨어뜨린단 말이죠. 이렇게 이걸 박는 거. 요게 드롭 해머예요. 드롭 해머. 떨어뜨린다 드롭 해머를. 설비가 간단하죠. 작업도 영리하죠. 근데 이거는 속도가 느리고 소규모 공사에는 적합하지 대규모 공사에는 이런 조금 원시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대규모 공사에 적합하다 이건 틀렸습니다. 가격이 저렴하죠. 단순하고 간단하고 작업도 용이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뭐가요? 드롭 해머가. 대규모 공사에는 적합하지 않다. 요런 게 드롭 해머예요. 여기서 이걸 퉁 떨어뜨리면 이 해머에 떨어뜨리는 힘에 의해서 이제 말뚝이 박히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공사에는 적합하지만 대규모 공사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드롭 해머는 무거운 줄을 윈치로 들어 올린 다음에 낙하시켜서 그 타격력으로 말뚝을 박는 것이다. 설비 간단하고 작업도 용이하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소규모 공사에 적합하다. 원시적인 방식이고 소규모 공사에 적당하다. 대규모 공사에는 적합하지 않다. 문제 3번입니다. 표준관입 시험의 구조 및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표준관입 시험도 이렇게 돼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에 여기서 이제 흙을 파내가지고 끌어올려서 이 흙을 조사하는 거예요. 표준관입 시험이. 그래서 나온다면 아마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문제로는요. 정답은 1번이고요. 커넥터 헤드 물빼기 이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커넥터 헤드 위쪽에 물빼기 장치가 들어있어요. 이 속에. 그래서 이건 별도로 없어요.
스플릿 배럴 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아요. 이렇게 되면 맞아요. 근데 물빼기 장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틀린 거죠. 표준관이 시험은 공사하기 전에 집안 조소를 통해서 지질 상태 등을 알아보는 거예요. 타격에서 N값을 알아내게 측정하는 시험이다. 표준관이 시험 일람표는 뭐 길이며 그리는 밀리미터, 각도는 이렇게 몇 도, 요 각도, 중량은 킬로그램으로 표시한다. 샘플러는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말하며 파이프 지분을 갖고 하니까 종류는 연약 집안에 사용하는 원통 분리형 샘플러가 있다. 그림으로 한번 봅니다. 요렇게 된 시험가 요렇게 된 거. 요 맨 끝에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슈예요, 슈. 요렇게 된 거, 요거 슈.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요 원통형, 요거. 요거 뭐죠? 스플릿. 스플릿 배럴이라고도 하고 스플릿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커넥트 해야 돼. 여기가 물빼기 작업이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물이 나와요. 그래서 물빼기 작업이 별도로 없어요. 나머지는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포준관이 시험용 샘플러의 핵심 3개 부분은 뭐다? 슈. 요 맨 끝에 있던 거, 요게 슈고, 요 원통형 요거는 스플릿 배럴이라고 하는 게 이게 스플릿 배럴. 그 다음에 요 맨 꼭대기에 있던 거, 커넥트 헤드. 여기에 물빼기 작업이 동시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물빼기 작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커넥터에도 물빼기 장치 없고 스플릿 배럴 슈. 이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입니다. 천공기 중 락 드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락은 뭐예요? 바위죠, 바위. 바위를 뚫린 드릴 그런 말이죠. 크롤로식 차대 위에 유압 드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러 각도 한 번을 천공할 수 있다. 맞죠? 락 드릴. 소음 또는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틀렸죠? 요즘 나온 것은 소음도 적고 분진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붐은 유압으로 작동되고 부 위에는 가이드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드리프터가 가이드셀 위에서 작동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봅니다. 먼저 소음 또는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과거에 쓰던 공기식은 그래요. 요즘 나온 거 유압식은 소음도 적고 분진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은 단점이 있다. 이건 틀린 거죠. 따라서 소음과 분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 과거 공기식 장비에서는 단점이지만 요즘 유압식으로 나온 것은 저소음의 분진 감소가 유압식의 핵심 장점이다.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한번 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크롤로식 드리프트 장치인데요. 이 크롤러식이라는 건 요 바퀴 형식의 이게 크롤러라는 거고요. 지금 요게 붐이죠, 붐. 요 붐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이 가이드 쉘이 있어요, 가이드 셀. 요 위에 이제 요게 드리프터죠. 여기서 이제 타격을 줘가지고, 회전으로 뭐 깎는다든지 이제 하게 되겠죠. 지금 요즘 나온 것은 이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분진 같은 것이 거의 적다. 왜냐하면 분진 방지 장치 같은 것이 여기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왕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드리프터가. 월을 따라서, 가이드쉘을 따라서. 가이드쉘은 붐이 얹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드리프트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걸 피드 모터라고 그래요. 요 드리프트, 요거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거, 그 힘은 피드 모터가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요 레일 깔아주는 거, 요거는 가이드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떠올리면서 크롤로식 차대 위에, 맞죠? 유압 드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죠? 그래갖고 여러 각도로, 요렇게도 가고, 요걸 들어 올리면 요렇게도 간단 말이에요. 상하로도. 그런데 소음 또는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 이건 이제 이미 봤죠? 아니라고 했고요. 붐은 유압으로 작동되고, 붐 위에는 가이드셀이 설치되어 있죠? 드리프터가 가이드셀 위에서 작동하죠? 조금 전에 본 그림을 한번 요렇게 연상해 보시면, 붐 위에 가이드셀이 있고, 가이드셀을 따라서 뭐가 드리프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천공을 한다.
그리고 요걸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또 다른 그 동력은 뭐냐? 피드 모터라는 것이다. 천공기의 주요 장치 중 드리프터의 자유로운 상하 왕복 운동을 돕는 장치는 드리프터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을 내주니까 뭐라고 그랬죠? 예, 가이드 셀이라고 한다. 요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그림하고 놓고 보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꼭 읽어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봅니다. 가이드 셀은 뭐라고요? 여기서 여기 있는 거 요거. 예. 요 드리프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레일같이 생겨. 요게 가이드 셀이라고요. 그래서 천공기 주양중 드리프트의 자유로운 상하 왕복. 요걸 이렇게 들어 올리면 상하가 되겠죠. 이대로 놓으면 왕복이 되겠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가이드 셀이다. 붐은 요게 붐이고 요게 붐이고 덤프 크레비스는 여기서 각도 조절인 것이 각도 조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각도 조절. 이게 덤프 크레비스고 피드 모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다? 요 드리프트가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할 수 있는 거 요것이 피드 모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유압 자체는 여기서 유압이 여기 호스로 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전체를 돌리는 거예요. 다음 문제 6번입니다. 락드릴 작업 내용 중 천공 패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천공 패턴. 자, 이만한 바위가 있다. 그러면 이걸 부수려고 하는데 이제 천공을 뚫죠. 폭약을 장약하기 위해서 뚫는단 말이에요. 요 뚫는 것이 기하학적 계산 구조가 나와요. 얼마를 넣으려고 하면은 여기서 이 깊이도 어느 정도의 깊이에서 요 표면까지의 길이가 얼마인가, 즉 저항선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이것을 얼마나 가깝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모든 것이 그 계산 구조로 나오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폭파되는데 어떻게 이걸 배치해야 할 것인가, 요게 패턴이란 말이에요. 패턴. 이게 천공 패턴이에요. 총 천공수 몇 개를 뚫을 것인가, 공 간격, 요 간격들은 어떻게 할 건가, 저항선, 요 깊이는 얼마 정도에서 표면하고, 그러니까 여기 표면이면 요 깊이를 어느 정도 뚫어서 여기다 폭약을 장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저항선이 너무 짧으면 어때요? 바위는 못 때리고 위로 다 튀겨가지고 위로만 막 파편이 날아다닐 뿐이지 바위는 못 때린단 말이에요. 너무 얕으면. 너무 깊으면은 여기만 또 퉁 때리고 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총 천공수와 천공 간의 거리, 그 다음에 이 깊이, 이걸 우리가 이제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이 저항선을 어떻게 배치시키느냐에 따라서 때리면은 이 전체가 폭파되는 거.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겠죠. 요것을 잡아주는 거, 요걸 천공 패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당 장약량은 얼마나 장약을, 이 폭발 장약을 넣을 것이냐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패턴은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천공수, 공간격, 저항선까지. 이 부분은 지금 설명드린 것을 문장화해 놓은 것이니까요.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락드릴 작업 내용 중 천공 패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당, 요 구멍당 얼마의 폭발물을 넣을 것이냐, 장약을 넣을 것이냐, 요거는 패턴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7번입니다. 천공 작업 시 급격한 변화에 따라 비트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자, 집어넣었는데 이 비트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바위수에 끼어가지고서 완전히 뭐가 돼버렸어요? 잼이 돼버렸어요. 잼이. 잼은 뭐예요? 과일하고 뭐 설탕하고 이런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뒤섞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엔티 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잼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섞여가지고 완전히 바위 속에 들어서 비트가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 빼려고 그래도. 요걸 방지하는 장치. 요게 엔티 제밍 장치예요.
그래서 가다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박힐 것 같은 그때가 되면 뒤로 지가 자동으로 좀 물러난단 말이에요. 또 옆으로 또 제끼고 이렇게 자동 장치가 되어 있다고 이게 들어가서 안 빠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지 자체에다가 안티 제밍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안티 제밍 장치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스트로크 조정 장치는 뭐예요? 피스톤의 왕복 거리를 조절해 가지고 이 행정의 거리를 조절해서 때리는 힘을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겠죠. 이 행정 거리를 크게 해주면 때리는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 대신 뭐예요? 횟수는 줄어들겠죠. 여기서 떨어지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피스톤의 왕복 거리 스트로크를 조절하는 타격 에너지를 제어하는 장치가 바로 스트로크 조정 장치예요. 자동 로드 교환 장치는 깊은 구멍을 뚫을 때 이제 부족하죠. 이 봉이. 그러면 자동으로 사람이 봉 들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계 자체로 봉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장치. 이게 자동 로드 교환 장치예요. 가이드 장치는 천공시 로드가 휘지 않고 정확한 각도와 방향으로 똑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거, 지지해 주는 장치. 이게 가이드 장치예요. 여기서는 천공 작업 시 급격한 변화에 따라 비트가 들어가 갖고 바이툼에 낀다든가 이래서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잼같이 과일하고 잼이 꽉 어울러져 가지고 못 빠져나오듯이 잼은 박아 넣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박아 넣는 데서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박힐 정도 되면 뒤로 빠지게 만들고 옆으로 갉아주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엔티 제밍으로 한다. 천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천공기는 회전식하고 충격식이 있습니다. 회전식은 일반적으로 천공 속도는 늦지만 깊은 천공은 가능하죠. 돌면서 연삭을 하니까. 충격식은 위에서 때리는 거예요. 망치로 때리듯. 속도는 빠르죠. 근데 깊은 천공은 안 돼요. 너무 깊어지면 이제 뭡니까? 바운싱이 일어난다든가 이러고 힘을 제대로 안 받아요. 그래서 얕은 곳이라든가 이런 곳을 충격식을 쓰지 깊은 천공에는 뭐를 써야 돼요? 회전식을 써야 돼요. 드릴식을 써야 한단 말이에요. 천공기는 토목건설 현장의 암석이나 땅에 구멍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뚫는 기계이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뭐죠? 충격식. 천공 속도가 빠르고까지는 맞는데 깊은 천공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래서 충격식은 천공 속도는 빠르지만 깊은 천공, 잘못했어요. 천공. 깊은 천공이나 대구경, 큰 천공은 하기 어렵습니다. 9번입니다. 천공기 조종원이 조종석에서 로드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자동 로드 교환 장치라고 그랬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니다. 이렇게 탄티같이 생겨가지고 요게 로드잖아요. 요게 이제 다 박으면은 요 부족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집게를 찝어가지고 여기다 자연적으로 끼워지게 자동으로 끼우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운전석에 혼자 앉아가지고 조정하면 되죠. 그래서 로드를 자동으로 요게 로드예요. 이게 요거를 자동으로 끼우게 하는 장치, 이게 자동 로드 교환 장치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10번입니다. 항타 작업 시 바운싱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부터 찍는다면 전기 또는 공기량이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해머 자체를 올리는 힘이 너무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 파일을 박으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높이로 올라가줘야 이게 때릴 거 아니에요. 이만큼 올라가도 말아요. 뚱 떨어지고 마는 거죠. 바운싱도 안 일어나요. 힘도 없고. 그래서 전기 또는 공기량이 약할 때는 아예 바운싱도 안 일어난다. 해마가 가볍다. 가벼운 걸로 위에서 퉁 때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해머 자체가 튀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이 맞을까요? 이만한 공이 있다고 해봅시다. 당구알로 이만한 공을 딱 때려요. 그러면 요거 자체가 무거운데 요 가벼운 걸로 딱 때리면 이게 당구알이 퉁 튄단 말이에요. 지가 당구알이. 근데 이만한 당구알을 이만한 쇳덩어리로 쭉 밀면 어떨까요? 쭉 밀고 들어가겠죠. 해머가 가벼우면 튄단 말이에요. 바운싱이 일어나요. 이게 가벼우면 그러니까 가갖고 지가 위로 튀어버려요. 이중작동 해물을 사용해서 튀어요. 올라갈 때도 유압으로 올렸다, 내릴 때도 유압이든 공기압이든 내린다 이러면 이 둘 사이가 잘 맞지 않아 가지고 호흡이 잘 맞지 않아서 튀는 수가 있어요. 이 이중작동 해물을 사용할 때도 바운싱을 하고, 파일이 박았는데 요 밑에서 여기 바위에 바위 여기가 그 위에서 때리면 어떻게 돼요? 이 바위를 못 뚫으니까 이 힘이 위로 전달되고 바운싱이라는 거 튀는 거예요. 파일이 장애물과 접촉할 때. 그러나 전기 또는 공기량이 약해갖고 해머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하면 바운싱이고 뭐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번입니다) 오토기관과 비교한 디젤기관의 장점이 아닌 것은? 오토기관과 비교한? 정확하게 하면 이게 이제 가솔린과 비교하겠죠. 디젤기관의 장점이 아닌 것, 이렇게만 딱 한번 봅시다. 디젤기관의 장점. 화재 위험이 적다. 아무래도 경유니까 그러겠죠. 열효율이 높다. 가속성이 좋고 운전성이 정숙하다. 연료 소비율이 낮다. 쉽게 말해서 경유차 타면 어떻습니까? 힘빨은 좋죠. 근데 빨리 힘 받는 거, 가속성은 떨어지고 좋고 그러니까 틀린 거죠. 운전석이 정숙하다. 디젤차 타면 아무래도 떨림이 더 심하죠. 가솔린 차보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경유차, 디젤 기관은 가솔린 기관과 비해서 폭발 압력이 큽니다. 왜 그렇죠? 플러그가 없어요. 전기 플러그 없이 뭘 합니까? 강한 공기 압축에서 생기는 그 열로 경유를 안개처럼 뿜어주면 불이 붙는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압축 압력이 높기 때문에 막 밀어제끼는 폭발 압력도 세죠. 그래서 쇠도 두껍고 디젤은 무겁단 말이에요. 디젤은 가솔린 같이 얇질 않아요. 엔진 부품들도 무거워요. 그리고 그래서 분당 RPM을 빠르게 올릴 수가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힘 받으면 가지만. 그래서 가속성, 처음 힘 받을 때 확 그 속도 높인다. 이거 떨어져요. 가솔린보다. 그런데 화재 위험은 적죠. 왜냐? 디젤 연료는 그 자체를 갖다가 라이터 켜서 한번 경유에 불 붙여보세요. 안 붙어요. 휘발유는 확 붙어버리죠. 화재 위험으로 보면 디젤 연료는 화재 위험은 적죠. 열 효율이 높다. 왜 그럴까요? 압축비가 가솔린보다 높아요. 이 압축비로 인해서 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효율이 높죠. 높을 수밖에 없어요. 연료 소비율이 낮다. 연료율이 높으니까 연료 소비율은 낮은 것과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가솔린 기관과 비교해서 디젤 기관의 장점이 아닌 것은 가속성 떨어지고 운전 정숙이 떨어집니다. 이건 다 맞는 것이고요. 12번입니다. 예연소실식 연소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예연소실이란 건 뭡니까? 이렇게 이제 피스톤이 올라가죠. 여기가 연소실이면, 예연소실은 여기 안에가 이만큼은 연소실이, 예연소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작은 구멍이 이렇게. 그럼 여기서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공기를 밀어주면 이 압이 여기는 이 적은 관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더 강한 압이 이쪽으로 찬단 말이에요. 거기다 여기는 뭐가 있냐면 에열 플러그가 있어요. 에열 플러그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압이 쫙 올라가면서 채워주면은
에어 플러그가 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쭉 뿜어주면 어때요? 열이 확 붙으면서 이게 이쪽으로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연소실에 있는 이 연료를 확 뿜어질 때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다? 여기에 있는 연료는 그렇게 좋은 연료가 아니어도 이 공간이 좁은 데다 압축이 높은 데다가 에어 플러그까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만 붙으면 이 열은 뭐 하는 열이에요? 이 폭발하는 열이라기보다는 여기다 불꽃 전달해 주는 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연료는 그렇게 좋은 연료일 필요가 없어요. 싼 연료 가지도 돼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에어 플러그는 필요해요. 사용 연료의 변화에 민감하다 틀렸어요. 민감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연료만 되면은 에어 연소실식에서는 돼요. 에어 연소실은 주 연소실보다 작아요. 여기는 크지만 여기는 작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불꽃 점화를 해서 여기다 옮겨 붙여주고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분사 압력도 높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폭발하는 힘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불꽃만 이렇게 전달해 주면 돼요. 분사 압력도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틀린 것은 뭐다? 사용 연료의 변화 민감하다? 아니다. 어느 정도 되는 연료면 다 된다. 이 연소실에. 확실하게 그 내용을 잡아 두셔야 합니다. 계속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읽어보시고 지금 다 말씀드린 거니까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동 원리는 1단계는 에열 연소실 내에 착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주연소실로 불꽃을 줍니다. 그럼 폭발은 여기서 하고 동력도 여기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연소실보다 작고 낮은 분사 압력으로도 되고 연료 변화에 둔감하고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연소실식 연소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 연료의 변화에 민감이 아니라 둔감하다. 어지간한 연료 쓰면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폭발 압력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뭐한다? 연소실로 불꽃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 화염 전달 정도면 된다. 13번입니다. 기관의 실린더 수가 많을 때 장점이 아닌 것은 답부터 고르면 그렇죠. 연료 소비가 적고 이게 틀렸죠. 연료 소비가 많죠. 4기통, 6기통, 8기통 어때요? 8기통 연료 많이 먹죠. 실린더 수가 8개니까. 그 대신 뭐예요? 2개 푸닥푸닥 도는 것보다 8개가 시차 맞춰 도니까 거의 자동스럽게 원을 도는 것 같겠죠. 기관의 진동이 아주 조용하죠. 고급차죠. 저속 회전이 용이하고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어요. 가속이 원활하고 신속해요. 다만 연료 많이 먹어요. 동력은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앞은 틀렸고 뒤는 맞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기통수가 높아질수록 실린더 수가 많아질수록 단점은 연료를 많이 먹는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실린더가 많으니까 값도 비싸겠죠. 기통이 높을수록. 진동 감소 조용하다. 왜냐하면 폭발 행진의 주기가 짧기 때문에. 저속 회전도 가능해요. 원활한 가속, 토크 변화가 적고 회전력이 균일해서 가속이 신속하고 부드러워요. 쉽게 말하면 실린더 수는 뭐다? 4기통, 6기통, 8기통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는 이런 거예요. 4기통은 요런 차들, 6기통은 요런 차들, 8기통은 요런 차들. 그래서 실린더 수가 많아질수록 엔진 비계량이 커지고 연료는 많이 먹는데 회전은 부드럽고 구조는 복잡하지 않으니까 기름을 더 많이 먹게 된다. 실린더 수가 많은데 소비가 적고 연료 소비가 적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14번입니다. 디젤 엔진 연소실에서 연료를 고압으로 분사하는 것은 다 아시겠죠? 분사 노즐입니다. 요런 분사 노즐에서 구멍이 이렇게 뚫렸고 안개처럼 분무처럼 이렇게 붙여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이 확 붙는 거죠. 요걸 분사 노즐, 안개처럼 뿜어준 게 분사 노즐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디젤 엔진의 공급 장치 연소실 내부로 연료를 직접 안개처럼 분사하는 것이 분사 노즐 인젝터고, 이 압을 만들어 주는 거, 그것은 뭐예요? 요 인젝션 펌프, 분사 펌프예요. 이 분사 펌프에서 압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분사하는 것은 이제 분사 노즐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라이밍 펌프, 요즘은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에어 빼고 쭉 올려주는 거, 공급 펌프까지 연료를 올려주는 거, 이게 프라이밍 펌프예요. 조속기, 엔진의 부하 변동에 따라서 분사량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엔진 회수를 일정에 유지하는 장치가 거버너입니다. 다시 봅니다. 디젤 엔진 연소실에서 연료를 고압으로 분사하는 것은 분사 노즐 인젝터다. 15번입니다. 냉각장치에 사용되는 전동팬. 전동팬은 엔진이 시동된다고 동시에 회전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 온도 이상 작동하지 않고 과열일 때 작동하는데, 자동으로 전동팬의 모터가 자동으로 돌아요, 저 혼자. 그래서 저 혼자 돌기 때문에 이 엔진의 프라이휠에다가 벨트 걸고 돌린다 이런 개념도 없어요. 벨트 걸지 않아요. 지가 알아서 지가 돌아요. 과열되면 지가 돈다, 전동팬이. 그래서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 작동하고요. 정상 온도 이하에서는 작동 안 하다가 과열되면 작동하고요. 엔진이 시동되면 동시 회전한다가 아니에요. 팬벨트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벨트 걸어서 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지가 알아서 도는 전기 모터에 돈다. 자, 설명드린 내용이니까요. 한번 정지하시고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번입니다. 엔진이 가동되었는데도 수동 스위치를 계속 온 위치로 할 때 영향으로 오른 것은, 엔진이 가동되고 있는데 키를 계속 돌린다든가 해가지고 온에 놓으면 어떻게 막 킥 하는 소리가 나죠. 처음 시동 올 때 돌리면은 거기에서 기어가 플라이휠하고 맞춰주면서 좀 이제 시동을 건단 말이에요. 그거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자동으로 기관은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걸 계속 키를 온으로 해가지고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플라이휠, 즉 엔진에 있는 속도가 무엇으로 직접 연결이 됩니까? 스타트 모터, 세로 모터 쪽으로 직접 연결되고 세로 모터가 고속으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타버리거나 버리는 거예요. 즉 시동 전동기, 스타트 모터가 수명이 단축되거나 파손돼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처음에 온으로 하면 뭐만 돌려요? 시동 전동기만 돌려요. 그러면 시동 전동기가 어디하고 플라이휠하고 해서 엔진을 돌려주면 엔진은 자동으로 돌아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RPM이 막 올라가는데, 이걸 다시 온으로 해가지고 이걸 연결시켜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돌아가는 속도만큼 이게 돌아가 버리, 전동기가. 그러니까 이게 타버린다고. 파손됩니다. 그래서 엔진이 이미 시동돼서 자력으로 회동하고 있으면은 시동 스위치는 오프로 돼야 돼요. 근데 온이 취되면 어떻게 돼요? 스타트 모터의 핀 연결과 엔진이 플라이휠과 맞물려 가지고 엔진에 돌아가는 거 같이 돌아와 버리니까 과속이 되죠. 타버리나 말이에요. 읽어보시고요. (17번입니다) 방향지 시등 전구에 흐르는 전류를 일정한 주기로 단속 전멸, 끊었다 이었다 끊었다 이었다 온오프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깜빡이가 깜빡 하는 거죠. 이 램프의 광도를 증감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플래시 유닛이에요. 그러면 좌회전 신호를 넣었어요. 방향지시기 스위치를 넣었습니다. 넣어서 플래시 유닛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계속 거기에 왼쪽에 불만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플래시 유닛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를 뗐다 붙였다 온 오프를 계속 하니까 깜빡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이해가 되셨죠? 방향지시기 스위치를 켰다고 해서 깜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장치가 있기 때문에 깜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온 오프를 해주는 거, 이게 뭐다? 이걸 플래시 유닛이라고 한다. 자, 이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순서는
운전자가 방향 지시등을 좌회전 깜빡이를 이제 레버를 당겨서 넣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플래시 유닛을 통과하면서 정지 공급, 온오프를 계속해요. 그러면 깜빡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깜빡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깜빡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플래시 유닛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18번입니다. 유압장치에서 내구성이 강하고 작동 및 움직임이 있는 곳 사용하기 적합한 호스. 그러려면 유연해야 돼요. 유연하단 말을 플렉시하다 또는 플렉시블하다 그러죠. 플렉시블 호스예요. 예, 까딱한 거 이런 거 하면은 이런 작동과 움직임이 있는 곳에는 이런 딱딱한 거 쓰면요 전부 부러져 버리거나 파손돼 버려요. 부드러운 걸 써야 돼. 부드럽다, 플렉시블하다 그런 거죠. 유연하다, 유연한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예, 플렉시블 호스는 이런 거, 서로 막 움직임이 많은 이런 거, 또는 요런 거, 유연하죠. 이런 걸 가리켜서 플렉시블 호스라고 합니다. 19번입니다.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저압 타이어의 호칭 치수. 정답부터 고른다면 폭, 내경, 플라이수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폭이에요. 그렇죠? 타이어 폭입니다. 폭. 맨 앞에 간 것이 폭이 나와요. 폭이. 그 다음에 내경은 림에서 림 간에 이거 맞나요? 지름이에요. 지름. 림에서 림까지 지름. 그래서 맨 먼저 나가는 건 폭. 그 다음에 내경의 지름. 그 다음에 뭐예요? 플라이수. 플라이수란 건 뭐냐면 여기 몇 겹이냐 이거예요.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뭐 이렇게 이 겹수를 플라이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세 번째가 요거. 굳이 쓴다면 폭, 내경, 플라이수. 그래서 호칭은 맨 앞에 쓴 게 폭이에요. 뭐 17.5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타이어의 내경 뭐 20 그런다든가. 그 다음에 플라이수 뭐 7 그런다든가. 그럼 이 앞에 있는 것은 폭, 요 뒤에 있는 것은 내경, 여기에 있는 것은 플라이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폭, 내경, 플라이수. 20번입니다. 유압 실린더에서 피스톤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은 뭘로 조절하죠? 유량으로 조절해요. 유량으로. 그래서 유량을 증가시키면 속도가 증가돼요. 유압 실린더에서 이동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뭐다? 유량이다. 플로우 레이트다. 압력을 높게 하는 것은 힘을 좋게 하는 것이지 속도하고는 관계없어요. 고점도 유압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저항이 크기 때문에 속도는 떨어질 수 있죠. 카운터 밸런스 밸브, 지게차라든가 이런 게 여기서 내려올 때는 자유낙하 푹 떨어지죠. 이것을 뒤에 배압을 넣어줘 가지고 천천히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요 배압 넣는 거, 요거를 카운터 밸런스 밸브라고 해요. 유압 실린더에서 피스톤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적절한 제어 방법은 속도는 뭐다? 유량으로 조절을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